네, 자, 첫 번째 문제는, 모바일 전자고지 편 문제입니다. 제가 뭐 단톡방에도 일찍 공유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뭐 또 국세청에서 요즘 또 핫하다면 또 핫한 게 또 이거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요 내용은, 이제 문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 모의 문제는 이 문제 자체를, 이 문제 자체를 조금, 약간 숙지를 좀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문제를 만들면서 여러분께 약간 공부가 되게, 그러니까 꼭 뭐 상황과제 풀이가 아니고요. 요거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해서 5분 발표 쓰셔도 되죠. 뭐 여담이지만, 5분 발표. 예. 5분 발표면 뭐 어떤 거 했으면 되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이거는 5분 발표 말제로로 쓰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5분 발표 말제로로 뭐 예를 들자면 아이고 5분 발표 네, 5분 발표 말재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지문은 5분 발표 말재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뭐 어떤 거 했으면 되겠습니까? 5분 발표 말재료로 쓰면 뭐 이런 거 그대로 해서 뭐 적극성, 예, 일단 뭐 공익성, 뭐 봉사정신,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과정에서 또 뭐 전문성도 뭐 쓸 수 있겠죠. 전문적.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시니까 이런 걸 바꿔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개선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뭐 민주성,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보완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이제 민주성 이런 데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제 말씀은 지문을 예, 어, 이런 지문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 그러니까 상황 과제 지문도 재활용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말재료로 활용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5분 발표에서는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유롭게 예,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제를 좀 보면은요, 제가 뭐 나름 고민해서 만든 문제긴 합니다만, 자, 일단 종합소득세, 자, 문제 보시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앞서, 보통 이제 전달 줍니다. 5월이면 이제 4월달 한 중순 정도에 와요. 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한 4월 중순, 전날 한 2주 전쯤에 이제 쭉 우편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 전년도 수입금액, 당신이 얼마 벌으셨어요? 이런 얘기고요. 공제 항목,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인적 공제랑 아니면 특히 이제 뭐 사대보험료 낸 거, 뭐 건강보험료 낸 거, 연금 낸 거 이런 거 딱 나옵니다. 뭐 비과세 뭐 금융상품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쫙 뭐뭐뭐 있고 얼마 공제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고요. 가산세 뭐 지난해에 보니까 이렇게 신고가 늦으셨네요. 뭐 그죠? 뭐 저 같은 경우 중간 연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1월 달쯤 되면 이제 미리 내년 테니까 반땡 해가지고 뭐 대충 내년에 당신이 생각 세금을 계산해 보니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래서 반은 미리 내시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서 미리 반을 냅니다. 뭐 다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고소득자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고소득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이제 성실납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세청에서는 많이 버시는 분들 성실납세자에서 가산세 뭐 들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게 일단은 배부가 됩니다. 신고 기간에 앞서라는 거 보통 한 달 전, 한 2주 전쯤에 보통 하는데요. 자, 일반 우편으로 옵니다. 뭐 등기로 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등기를 잘 안 보내는 이유는 뭐 독촉장이나 이런 건 아마 등기로 보내는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일반 것들은 다 이제 등기로 보내지 않는 게 이제 거부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일반 우편이 도달률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싸기도 하지만 도달률도 일반 우편이 차라리 나아서 보통 이제 일반 우편으로들 많이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등기는 이제 수취급여에 버리면 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우체국 아저씨한테 얘기하시면 우체국 아저씨 네 그러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면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송이 되니까 자꾸 반송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납세자 편의 강화, 행정비용 감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뭐겠어요? 장점이죠. 이거의 장점. 장점, 즉, 납세자 편하게 받으시니까, 당연하게 카톡으로 오니까요. 카톡이나 문자로 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비용 감소. 그러니까 우편물이 어마무시하게 갑니다. 제가 이제 단톡방에 기사를 드리긴 했는데, 이게 재작년 국감 자료일 거예요. 예, 국감 자료에서 나왔던 통계. 나온 통계가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그걸 드리긴 했는데, 옛날 거라도 한 1,000만 건 정도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어마무시한 비용이 나가게 되죠. 근데 대부분 아마 기사에 따르면 한 17%인가? 아예 그냥 반송이 되는데 그거 역시도 예, 반송이 돼가지고 주소 불명 이런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사 갔다 뭐 주소 불명 이런 것 때문에 빠꾸되는 것도 한 17%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17% 170만 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감소를 위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예, 1대1 SNS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내려면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예, 여기서 핵심은 전면입니다. 그럼 과거에 했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인가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신청하세요. 모바일 전자고지. 예. 그러면 우편으로 안 보내드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신청. 그러니까 전면이라는 건 말씀드린 22년부터 했고 그때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누가 신청합니까? 알아서 우편으로 오는데 뭐 굳이 그럼 신청하려면 또 링크 타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막 누르고 뭐 인증하고 또 뭐 졸라 귀찮잖아요. 에이 몰라 저 같은 사람도 귀찮은데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뭔 소리야? 뭐 아물랑 뭐 이렇게 듣겠죠. 그래서 워낙 그 신청률이 적었던 걸로 알아요. 시청률이. 그래서 국세청에서 뭐 홍보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요게 조금 이렇게 그 효과가 좀 없어서 그때 제가 드린 그 기사를 보시면 국감 때 지적도 받았어요. 뭐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냐 이렇게 지적도 받고 그래서 예, 그 내놓은 카드가 아마 아주 좀 미세하긴 한데요. 세액 감면을 해줬습니다. 신청하면. 그러니까 홍보 수단으로 뭘 썼다? 세액 감면. 세액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홍보 수단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 세액 감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 1원이라도 깎아주는 건 국세청 마음대로 단 한 개도 못합니다. 단 1원도 못 깎아주고요. 자율적으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근거법을 만들어서 23년부터인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때부터 아마 아주 약간의 예컨대 납입세액의 0.001%뭐 약간 이런 거겠죠.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요.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찾아보십시오. 예, 물어볼 일도 없고요. 그렇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예, 전면 실시입니다. 무조건 보낸다는 말은 이 말은 곧 우편으로 안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항상 문맥을 예민하게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전면으로 했다는 건 안 보낸다는 뜻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문제점이 나오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들은 보이스피싱 문자로 오해해. 사실 저도 그랬어요. 뭐야? 그래서 원래 사실 문자로 날아오는 건 잘 안 보잖아요. 원래 이런 링크 타고 나오는 건 당연히 안 보는 게 국민들의 기본값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또 문자로 또 카톡으로 또 왔어요. 그래서 카톡은 제가 국세청 그 뭐죠? 예, 그 채널이라고 하죠. 그 채널로 오니까 저는 가끔 봐요. 왜냐면 오면 세무사분이 꼭 그 링크 꼭 받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라고 뭐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받으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예, 세무사님 그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냥 바로 그냥 전부 내용은 잘 안 보고요. 세무사님이 뭐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눌러 들어가 봤더니 저는 전면으로 실시는 건 모르겠고 우편으로도 오는데 이것도 오나 보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4월 한 중순 그거 받을 때까지 몰랐어요. 이 사실을 전면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전면으로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세무사님이 아마 올해부터 전부 다 그냥 우편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구나 정도 그냥 이해하고 있다가 이건 뭐 나중에 문자 하나 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해해서 한거나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이거 저도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안내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받는 건 링크 있고 링크 들어가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인증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일 전자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되는데 이거는 또 따로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욕 좀 했어요. 한 2, 3분 걸렸어요. 했다가 뭐가 안 되네? 또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고 해서 한 3번 만에 트라이를 해가지고 간신히 받고 이거 될
불편하긴 하다, 인간적으로. 예, 뭐 2분, 3분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 뭐 그런 생각을 실제로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다기보다는 이게, 뭐 원활하지 않다? 뭐 하여간 좀 애매해요. 근데 단계가 한 세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뭐 입력하고 들어가고 다시 거기서 뭐 인증하고 또 뭐 문자 오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뭐 등등등 뭐 이런 한 세 단계 정도를 거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되게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왜냐 그러면 왜 민감한 정보일까요? 신고 안내문이. 아까 말 왜 민감하냐?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민감하겠어요? 수익 금액이 나와 있다고요. 얼마를 버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장사하시면 아빠 저기 신고 안내문 왔지? 나 좀 보여줘. 그러면 아버님이 정색을 하실 겁니다. 왜? 그걸 너가 왜 봐? 왜냐? 이 소득을 까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집에 오셔서 맨날 돈 없다, 벌이가 없다 이러시잖아요. 까보면 얼마 벌었네? 그냥 뭐 100%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유출이 되거나 예, 뭐 다른 사람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되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가족 간에서도 소위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인증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도 본인 확인을 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본인이 하는 경우는 되게 짜증나는 일이긴 하나 생각해 보면 까다롭게 해서 그냥 본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 상황용 문제 기억하시죠? 이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냅니다. 왜 인증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라고 문제를 들으면, 네, 그 중요한 재산, 그 수입 금액은 되게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때 또 납세자분이 또 본의 아닌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까다로운 것들은 좀 양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정도 답변하시는 게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만들 때도 그냥 허투루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떡밥을 넣어 놓으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질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까다롭다. 그래서 못 보는 사람들이 제기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 두 번째 까다롭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 이런 얘기죠. 사실 이 문제는 뭐 일선 세무사에 계시는 분들에게 줄 문제는 아닙니다. 뭐 세무사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 이제 높은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는 한데 뭐 이런 어차피 이렇게 까다로우면 민원이 어디로 오냐 그러면 세무서로 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실제로도 보니까 뭐 현직이 그 단톡방에도 적어 주셨지만 되게 민원이 처음에 되게 많이 왔다고 왜 우편 안 오냐고 우편이 왜 안 오냐 뭐 그거 받아야지 사실은 그 되게 이게 중요한 것이 말씀드렸죠. 이 안내문이 이거를 받으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예, 만약 세무사분들도 저 세무사 쓰지만 세무사분들도 이거 오면 늘 그래서 우편 오면 그냥 바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라고 세무사가 왜 필요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수입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비 처리 근데 제가 드린 자료에 따르면 수입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나온 게 2억이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죠 제가 뭐 고의로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뭘 이렇게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세무사한테 제 소득을 잘못 알려줬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세무사는 1억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금 납부해서 세액 산출해서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죠? 저같이 고액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납세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무사 분들도 같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 성신 납부한 것을 확인하니까 대리인 세무 대리인으로서 그죠? 예, 확인서를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연대 책임을 지게 만들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무사 분들이 예, 장난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장난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너 클라이언트 세금쇼 똑바로 하게 안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사인을 세무사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 돼요. 따라서 예, 만약에 탈세나 아니면 과설신고 이런 거 했다. 그럼 너도 책임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분들에게 벌점을 매기기도 하고요. 과한 경우에는 2년 혹은 3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예, 국세청과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이 받아주지 않아요. 참고로 세무대리인은 예, 예컨대 홈택스에 들어가면 제 홈택스는 제 세무대리인도 같이 보시게 됩니다. 저는 거의 안 보고요. 세무대리인께서 다 세무사분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 사람의 세무대리인은 누군지도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등록이. 그러니까 세무사 분들에게 국세청의 세무대리인을 못하게, 그러니까 세무사를 못하게 할 수 없죠. 그건 당연히 그 라이센스니까. 뭘 못하게 하느냐? 국세청과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 분이 국세청의 세무대리인을 못하면 굴무라는 얘기죠. 그 말은 곧. 이런 식으로 해서 탈세를
세무사분들이 주로 이제 뭐 좋게 좋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해주시기는 하나, 그러니까 탈세와 절세는 다른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절세를 넘어선 탈세까지 협조를 했을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밥줄 놔야 된다라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성실납세자라는 타이틀을 주고, 그다음에 아까 세무대리인에게는 성실납부 신고 확인서를 쓰게 합니다. 사인 하나 도장 찍어서 같이 제 소득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같이 세무사 거를 맨 밑에 붙여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참고로 그 사인은 자본주의 사에서 그 사인이 공짜일까요, 여러분? 공짜로 해줄까요? 뭐 달 얼마씩 기장료만 내는 것만 가지고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세무사분들도 그거를 따로 비용을 받습니다. 그 사인해 주는 값을 뭐 작게는 몇백에서 뭐 단위가 크면 커지겠죠, 어마어마하게. 뭐 그런 시장 원리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겠고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좀 불편해서 첫 번째, 보이스피싱으로 못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뭐 노인분들이겠죠.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인증 절차 까다로운 건 어떻게 할래? 근데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고요.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건 뭐 카카오나 뭐 무슨 뭐 통신사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고, 또 인증 절차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거는 이런 정도의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세청과 무관하게 다 그 법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까다롭다는 말을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설명은 끝났어요.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같이 드린 거예요.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자, 문제는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께 제가 좀 공부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공부 개념으로. 뭐 문제 푼다 이런 거보다는, 저도 약간 말씀 만주 세무사라고. 그래도 세금을 뭐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제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그거 뭐 그냥 내라고 하면 알아서 내겠습니까? 다 이렇게 따져보고, 다 확인하고, 규정 보고, 뭐 국증법 이런 것도 한 번씩 뒤져보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여러분들 이론으로 배우신 거고요. 저는 이제, 돈 까먹어 가면서 배운 사람이죠. 저도 가끔 놀라. 야, 예전에 나 이거 경비 넣었으면 이게 세금 한 2천만 원은 빼는 거였잖아. 되게 아깝죠?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게 돈을 잃어가면서 수천만 원 잃어가면서 배운 거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문제 제가 문제는 여기 밑에 보면 간단하게 좀 연습하실 문제를 이제 같이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정도로. 정답이 있는 것도 물론 있고 정답이 없는 것도 있지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이거는 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좀 착하게 하기로 생각이 들어서 좀 모드를 바꿔서요. 올해는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문제는 이거고요. 그냥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그냥 아까 이거 시작하기 5분 전에 그냥 이렇게 뭐 제가 글씨가 예쁘지가 않아서 위에다가 아까 쓰려고 하다가 글씨가 저 개인적으로 좀 민망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좋은 게 좋겠다 싶어 갖고 그냥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좀 애드립으로 하는 거니까요. 약간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양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만 민원인 아까 전화 오는 민원인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잖아요. 뭐 불만 민원이. 맨 처음에는 불편하다. 뭐 왜 우편 안 보내냐? 그러면 일단은 1단계 사과. 그죠? 불편하셨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뭐 저희 사과부터 일단 드리고요.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전자고지로 전면 시행에 대한 개요와 그죠? 취지. 아이고. 저거 어렵네. 전면 시행됐다.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뭘 설명드려요? 취지, 장점.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편으로 안 오니까, 그죠? 나중에 뭐, 잃어버리시거나 못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고, 편리하게 보실 수 있다. 뭐, 블라블라.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의 장점. 저희들이 세금 좀 편하게 거두려고요. 뭐 그런 얘기 하지는 않겠죠. 쭉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고 또 안내도 좀 드려야겠죠. 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친절한 안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화를 내시겠죠. 예, 화를 내시고, 아니,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나, 그딴 거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면. 닥치세요. 그냥 하라는데, 이제 나라님이 하라는데, 어디서 감히, 발칙하게 말이야. 세금 내지 마시고, 그러면 깔끔 내세요. 뭐, 내시면, 뭐, 본인 안 내시면 가산세 물실 건데, 전 모르겠습니다. 예, 뭐, 가산세 내세요. 그냥 알아서. 뭐,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뭐, 좀 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불편하시면,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단 세무서 입장, 국세청 높은 사람 말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고객님 불편함을, 예, 위에다가 좀 보고 드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불편하시다는 상황을 위에다가 좀 보고를 드리고, 뭐 제가 장담은 못 하는데, 한번, 예, 유사한 사례 있으면 개선 요청을 좀 드려보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장담은 안 됩니다. 예, 무조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예, 장담은 못 하지만, 장담, 노노. 예, 장담은 안 된다. 예, 요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도 얘기하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예, 불편함, 음? 예, 보고 드리고, 예, 위에다가, 예, 계산 요청하겠다. 그러면 좀, 자기 말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도 여러분 이런 사안들을 모아서 보고해서 올리게 됩니다. 늘. 예, 일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늘 위에다 보고하고, 새로운 지침을 받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예, 일선에서는 이거밖에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일선에서는 제가, 예, 뭐, 국세청이 아니니까, 여러분 국세청, 예, 무슨 높은 분이라고 가정하지 마시고, 일선 세무서니까요. 세무서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됐죠? 자, 이 정도만 하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오해 대책은 아까 보이시피 두 가지가 나왔죠. 오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예, 좀 뭐겠어요? 오해 대책. 사실 이거는 저도 뾰족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세청도 뾰족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워낙 이 보이스피싱에 예민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예, 보이스피싱 오해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보이스피싱 예, 오해 해소는 어려울 것 같다. 보이스피싱은 어렵다. 예, 해소가 오해 해소 어려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딱히 방법이 예, 뾰족수가 없는 것 같다. 없을 듯. 그다음에 인증 절차 개선은 좀 한번 예, 인증 절차 개선 관련돼서는 관계 회사들과 예, 관계 회사들과 그러니까 카톡이죠. 예를 들자면 카톡 등과 좀 협의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협의해서 좀 개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죠? 한번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일선 샤브샤브 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질문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디랑 협업하냐 그러면 관계회사면 이제 카톡이죠. 뭐 카톡이나 이런 카톡 등 SNS 예, 업체들과 협조를 해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관계회사만 아니라요. 여기서 뭐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얘기인데 관계부처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계부처.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부처.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인증 절차라는 건 법정 사항이에요. 그죠? 법정으로.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귀찮게 왜 하겠습니까?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방통위, 개보위, 뭐 개보위일 수도 있고 개인보호정보위원회, 개보위.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알아맞추는지만 개보위 같은데 등 예, 개보위. 아니면 뭐 정통부 과학통신정보기술부 과기정통부 예, 개보위 이등 예, 예를 들면 그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돼요. 관계부처와 예, 법정이니까 이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관계부처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예, 법 개정 뭐 개정 관련된 규정 개정을 협의를 해야 돼요. 예, 이럴까 너무 불편해서 좀 이렇게 이용이 안 된다 할 수가 있겠죠? 아, 한 줄에 쓰니까 이것도 어렵네. 네.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어디서 하느냐? 예, 이런 관계 회사도 있지만, 예, 관계 부처도 있다. 관계 회사만 아니라 관계 부처 이게 규정에 관련된 거죠. 국세청이 무슨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됐을까요?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뭐
빠르빠르 좀 보면서 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왜 해야 될까요? 왜 할까요?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라고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왔지만 제시문은 잘 보라고 나와 있죠. 납세자 편의 강화. 이걸 그대로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납세자 편의 강화. 그게 뭐겠어요? 좀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시면 더 좋겠죠. 풀어서. 예를 들자면 뭐겠어요? 우편으로 뜯어나느니 기다릴 필요 없고 편리하게 받으시고 있고 또 편리하다. 받는 것도 편리하다. 또 잊어버리거나 또 일반 우편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 우편함에 이렇게 쫙 꽂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른 사람이 뭐 예컨대 뭐 이렇게 잘못 가져가거나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호하시는 것도 있다. 예, 뭐 이런 측면에 편리할 수 있죠. 한 번만 이렇게 해 놓으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분실 우려도 별로 없죠. 편리하다는 거에 분실 우려도 없고 사생활 보호가 된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뭐 장점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 다른 거? 채팅창으로도 좀 주시지. 아, 참, 그 말씀도 안 들으시네. 또. 아까 이게 또 두 번째 나와 있죠. 행정비용 감소.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아까 1,700만 건, 1,000만 건, 아무튼 예, 뭐 그렇게 해서 우편 비용 감소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또 요거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또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납세 편입니다. 그죠? 증세 편이죠. 납세가 아니라 증세 편이. 까놓고 말해서 국세청 편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보내고 그냥 카톡으로 쫙 보내면 끝이잖아요. 뭐 그냥 카톡을 한번 쏴버리면 전산으로.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증세 편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 편이니까 뭐 징수하기 요율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사를 아마 그 기사를 보면 나와 있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는 발송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도달이 되지 그러니까 우편으로 안 오니까 기다리다 보면 왜 안 오지, 안 오지? 이렇게 되는데 이미 보내버린 거죠. 보내버린 거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됐죠?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세편이라는 것도 이게 주소지. 예컨대, 뭐, 증세편 주소지 불명인 경우, 이사 많이 다니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가지고 보내면 빠꾸되는 경우들도 줄일 수가 있다는 점도 당연히 있겠고요. 뭐, 수취인부재, 뭐, 이런 것도 이게 당연히 있겠죠. 예, 뭐, 부재 등도 문제 없이 그냥 개인 폰으로 가버리니까 뭐, 그런 편리함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예, 뭐,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실식이 처음에 어려우시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핵심이 이제 제도적 보완책이 핵심이죠.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제도적 보완책. 예, 만만한 거는 홍보 강화죠, 뭐, 그냥. 예, 많이 알리겠다, 뭐, 홈페이지 어쩌고 저쩌고, 뭐, 다양한 홍보 강화. 이것도 항상 늘 말하지만 어떤 게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알려주시고요. 예, 플랜카드 꼭 뭐 유튜브에 올린다는 거 말고, 동네 세무사에 대형 플랜카드라도 건다. 그죠? 예, SNS만 해가지고 플랜카드, 뭐, 카드 같은 거 덮고, 뭐, 특히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뭐, 납세자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세요, 장사. 그래서 이게 상권 지역에, 예, 상권 지역, 뭐, 세무사 건물 외벽이나, 상권이 많이 밀집된 지역, 뭐,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플랜카드를 좀, 뭐, 거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또 홍보 강화, 또 이게 있겠고요. 뭐 홍보 강화하면 무슨 내용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여기 위에서 나와 있던 장점들을 잘 설명을 해야겠죠. 예,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유인물도 만들고 특히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종이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종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종이 안내문, 예, 안내문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비치해서 곳곳에 뭐 이렇게 비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좋죠. 뭐 꼭 여러분들은 유튜브 뭐 인스타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대상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유튜브나 인스타 보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안책. 아까 위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 이렇게 했을 때 혜택. 뭐겠어요?
세금 내는 사람의 가장 큰 혜택은 그 절세 감세입니다. 예, 근데 감면, 예, 근데 한번 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감면 이거는 예, 법이고요.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감면 추진, 그죠? 예, 만약에 신청하시거나 받으시면 감면을 추진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혜택들도 한번 고민해 보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연령대, 예, 맞습니다. 연령대도 좀 확인해 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노인분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노인분들이 안 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고액세입자들은 대부분 다 세무사를 써요. 저같이. 많이 내는 사람은. 그래서 뭐 모바일로 오든 이걸로든 별 신경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저는 여러분 면접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오면 일일이 확인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본 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께 실감이 나니까 저는 일일이 다 해보거든요. 오는 거. 그렇지만 웬만한 분들은 돈이 있어서 많이 합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가족. 근데 가족은 말했잖아. 돈 얘기는 가족끼리도 안 한다니까, 이 사람아. 당신 가보셔요. 그저 아내분에게 본인 수당 받는 거 다 일일이 까서 알려주나. 그렇지 않아요. 어? 주로 가족한테 감칩니다. 친구한테는 말해도. 예, 그런 게 있어요. 어른들의 세상에는. 그래서 가족 도움 받는다는 건 좀 그렇고요. 예, 뭐 가족들 도움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국세청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핵심.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보안책. 예? 보안책. 제도적 보안책. 쉬운 거 모르겠어요? 아니, 안 보시면 뭐예요? 기존처럼, 예, 종이 안내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등잔 밑에 어둡다는 게 이런 거예요. 종이 안내서 발송하면 되죠.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제가 말했죠. 4월 한 중순 정도에 온다고요. 4월 중순에. 미열람자예요. 그렇죠? 안 본 사람. 누구한테? 미열람자들에게. 이게 나이하고 사실 큰 상관이 없다고 해요. 이 나이대랑. 예. 젊은 사람도 귀찮은 건 매한가지예요. 뭐야, 씨. 이렇게 되니까 미열람자. 아까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4월날 중순경에 온다고 칩시다. 제가 정확히 날짜는 아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중순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일주일, 한 2주 기다려요. 그래서 한 5월, 그러니까 신고가 이제 5월 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정도까지 미열람자 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바로, 예, 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거나 바쁘셔서 뭐 생계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그때, 예, 그때, 우편으로 발송을 하자. 그럼 여기서 미열람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자시대의 좋은 점은 이게 인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인증을 하면 그 인증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이 누가 그거를 열어봤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이때까지 이거 안 열어보신 분이구나 그러면 그거만 전산으로 취합해서 그분들에만 우편을 발송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하여튼 민원이,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 기존 종이 안내서를 발송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전면으로 한다 이렇게 빡. 국세 쪽으로 그런 스타일이 하면 빡 해버리고요. 아몰랑 씨 깔고 뭉개는데 민원이 저렇게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 그 과도기적으로 뭐 올해는 일단 미열람자들에게는 우편 발송한 거로 해서 바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아니다. 5월 한 초 정도인가 뭐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시점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발송을 해줬다.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해결되실까요? 이 정도면? 네.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네. 근데 요거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됐죠? 보이스피싱 대책으로는 안심마크, 확인된 도입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는 안 봤는데, 예, 제가 이건 나중에 챙겨 볼게요. 예, 챙겨 보는데, 예전에 보이스피싱, 이거 아니고도 보이스피싱 대책은요, 10년 동안 정부가 5만 걸 했습니다. 5만 걸. 5만 걸 했는데, 10년 동안 계속 보이스피싱 걱정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백약이 무효예요. 예, 보이스피싱법은 늘 길을 찾습니다.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잖아요. 예,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다. 그 보이스피싱 짱이에요. 혁신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적극행정 혁신, 최고 혁신들이 보이스피싱범들이에요.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별무슨통입니다. 그래서 하도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 국민 저도 그래요. 그냥 포기해. 문자 링크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지워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보이스피싱 대책은 별무신통인 것 같다. 별무신통인 것 같다. 제 말한 제 워딩도 잘 기억해 보세요. 예. 제 뭐 삼촌, 작은아버지, 예, 저 아버지 친구가 얘기하시는데 야 보이스피싱 10년째 똑같은 정책 하더라. 오만 거 했는데 소용없다. 뭐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보니 뭐 예, 그 대책은 좀 힘들 것 같다. 그 부분은 예,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는 보이스피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안 측에도 불이익 받는 잡세자가 생긴다면 못 받아서 그럴 수 있죠. 뭐 사실은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형 문제이지 자기가 세금 내는 사람은 예민합니다. 왜냐 부실 때 하루만 늦어도 과산세 내는데 자기들 생돈 내야 되는데 되게 또 세금 내는 분들은 뭐 있는 저금에서 까는 게 아니거든요. 세금 내려고 또 여기저기 현금을 융통을 좀 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통장에 그동안에 그만큼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까르코에 지금 제 통장에도 한 돈 100만 원 있나? 없어요. 아, 제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어요. 예, 그 저도 이제 올해 얼마나 내야 되는데요. 좀 이렇게 그 융통을 해야 돼요. 융통한다는 말 빌린다는 말은 아니고요. 뭐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현금을 만들어 놔야죠.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두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벼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도 불이익이 생긴다. 못 받아. 이 불이익은 뭐가 씨야? 불이익을 하는 거는 늦는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이익이란 뭐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은 납세자의 불이익은 뭐겠어요? 그냥 돈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그냥 돈이에요, 돈. 여기 여러분 돈만 얘기해 생각하면 돼요, 돈만. 오직 돈. 죄송합니다. 예. 돈밖에 모르는. 예. 그죠? 불이익이라는 건 그냥 곧 가산세입니다. 예. 늦으니까. 그럼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보완책? 그래서 올해는 예컨대 신고 기간을 예컨대 보면 5월 말까지기는 한데 이렇게 늦는 분들 그러니까 미열람자 예를 들자면 모두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미열람 후 미열람 후 미열람으로 인해 종이 전자고지 늦게 늦게 뭐 예컨대 일주일 늦게 받았다 이거를 기존보다 일주일 뭐 늦게 받은 분들 대상으로 뭐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예외입니다. 예시입니다. 대상으로는 그 해당 기간만큼 그죠? 10월 그 기간을 마감을 그 신고한내 마감 기간을 기한 연장을 해주면 좋겠죠. 연장해서 그 기간만큼은 늦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가산세를 안 내는 뭐 전부 다 무조건 안 낸다 그러면 너무 큰 혜택이고요. 사실은 가산세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가산세 받는 것도 이게 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연장하는 방안을 기간만큼 대상 그 늦은 그러니까 그 종이 발송이 늦은 기간만큼 그건 뭐 기한 연장 고려 고려죠 정확히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제가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모르는데 뭐 현실에서 하고 안 하고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예. 연장 고려. 됐을까요? 뭐 단순하죠. 듣고 나면. 자,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방안은요. 그러면 만약 이제 앞으로 원래는 그렇다 치고 이제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향후 일종의 이제 재발 방지책입니다. 예. 내년에 지금 내년이죠. 뭐 아니면 다른 것도 뭐 부가세도 있고 뭐 다른 세금도 고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가 있으니까 전자고지 홍보 방안. 예. 그러니까 재발 방지책 같은 개념입니다. 재발 방지책.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홍보는 뭐 지속적으로 뭐 홈페이지 뭐 기본적인 기본 뭐 온라인 홍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국세청 뭐 홈페이지 하겠다. 다음에 또 뭐겠어요? 홈택스에다 배너 띄우겠다. 또 뭐 무슨 뭐 유튜브 국세청 유튜브 유튜브 인스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건 뭐 다 기본값이니까. 아까 말했죠. 중요한 거는 뭐다?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이런 분들의 좋은 답변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즉, 뭐죠? 미열람자, 좀 분석을 통해서, 그게 뭐 노인이 많은지, 노인이 꼭 않지만, 뭐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많은지, 해서 뭐 등 따라, 맞춤형,
맞춤형 좀 홍보를 좀 하면 좋겠다.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자가 많다면 경우는 뭐 근데 상권에다가 상권 뭐 먹자 상권 골목 그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다가 뭐 상권에다가 플랜카드를 간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권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종이 안내문 문을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가면서 좀 발송을 한다든가 좀 비치를 한다든가 뭐라 그러죠? 돌린다는 말 종이 안내문을 좀 돌리거나 뭐 이런 방식의 하여튼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홍보 방안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여러분 동네 장사하는 겁니다. 동네 장사 세무사가 내셔널 와이드한 게 아니고요.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산 세무서는 어디를 커버한다? 지역을 커버하는 겁니다. 서울시면 구별로, 지역도 뭐 시면 시별로, 군별로 이렇게 지역을 위주로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적인 기원 온라인 홍보는 그죠? 전체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역을 위주로 좀 고려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돌리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지역이면 버스 광고. 주요 노선 다니는 그런데 버스에다 딱 붙여서 모바일 전자고지 딱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온라인 홍보도 있겠고요. 또 혜택을 주는 방법, 혜택. 근데 뭐 감면 이것도 뭐 추진이기는 한데 뭐 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혜택도 고려를 해보자. 세금 감면, 세제 혜택, 정말 세제 혜택이라고 합니다. 혜택, 뭐 이런 거. 꼭 감면이 아니더라도 세제 혜택에는 뭐 꼭 세제 혜택에는 세금 감면만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기한 연장, 납부 기한 연장도 어마무시한 혜택입니다. 아까 산불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기한 연장해 준다고 납부 기한 연장해 준다고 기한 연장 뭐 분납 뭐 이런 것들 다 세제 혜택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제 혜택? 아니면 뭐 세금 포인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실제로는 별로 쓰지도 않는 세금 포인트 뭐 가산 뭐 원래는 뭐 100포인트인데 200포인트 드릴게요 뭐 이런 거죠. 세금 포인트도 뭐 준 세금이기 준 그 돈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네. 오프라인 약간 오프라인 홍보를 좀 버스 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를 좀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되실까요? 됐죠? 예. 그리고 또 뭐 이거는 마지막 층인데 불이익 홍보도 있습니다. 불이익 홍보.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 홍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안 하시고 늦으시면 가산세입니다. 이런 거죠. 이해했죠? 가산세 이거 하시면 가산세도 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가산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 위험 있다 안 보시면 뭐 이런 등등의 불이익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물론 우선할 정책은 아닙니다. 보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그 카톡 세금고지서 2년 10명 중 6명은 읽지도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죠. 그죠? 제가 미리 제가 수업 전에 올려놨는데 그거 좀 보시고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면 이거 재작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요거를 예시를 들었는데 뭐 재작년 거 중요하지는 않겠어요. 보니까 이제 그냥 버려지는 것만 연 170만 건. 그러니까 1000만 건 정도 보내는데 17%는 아예 도달이 안 돼서 빠꾸된다는 얘기예요. 17%가 확인된 것만 17%니까 실제로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모바일 도입을 하면 이거 당연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증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잘 모르고 하다가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모바일 전자고지가 단기적으로는 세금 징수를 조금 악화시키는 낮추는 효과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부정적 효과가 당연하게 그 내용이 그 아까 드렸던 그 기사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뭐 통계나 데이터가 나온 게 그 기사 한 개밖에 없어서 제가 그냥 그거를 안내드렸으니까 한번 좋겠습니다. 실효성 제고 방안들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좀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상 문제라서 아마 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말재료로 다 쓸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말재료로. 말재료로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공부한다고 상황형 풀이를 떠나서 조금 뭐 소양으로
예, 또 5분 발표나 아니면 뭐, 예, 뭐 관심 정책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 경험 과제 이럴 때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배운 걸 어떻게 써먹고, 아, 내가 최근 거를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경험 과제에 가장 좀 안타까운 분이 관심 정책의 세금 포인트, 뭐 미리 체험 이런 거 쓰는 분들이에요. 공부 안 하거나 알아본 거 별로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 자체가. 근데 이런 얘기 뭐 잘 엮어가지고 얘기하시면 훌륭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적 분들은 원래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아서 이런 거 조금만 해도요. 예, 금방 성과가 날 것처럼 보입니다. 되실까요? 자, 이 정도 해서 모바일 권유하고 지표는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